잇몸이 나빠지면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관련이 돼 있고, 잇몸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전신 질환도 개선이 된다 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장 손쉬운 전신 건강을 위한 첫 단계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클로렉시딘이라고 하는 계열입니다. 헥사메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가글을 2주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치아에 착색이 된다거나 혀가 검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외의 가글 중에 약국에서 1,000원 내지는 1,5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가글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잇몸 관리가 온몸 관리이고 온몸 관리가 잇몸 관리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잇몸 질환은 100% 세균성입니다.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균이 꼭 입안에만 머물라는 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만들어내는 염증들이 온 몸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관련이 돼 있고, 한 방향만 아니라 양방향입니다. 잇몸이 나빠지면 전신 질환도 악화가 되고요, 전신 질환이 악화되면 잇몸도 나빠지죠. 그런데 잇몸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전신 질환도 개선이 된다 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장 손쉬운 전신 건강을 위한 첫 단계로 잇몸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성 인자들이 여러 개의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 신호 물질들이 여러 가지 효소들을 불러와요. 그 효소들 중에서 젤라티네이즈, 콜라제네이즈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뭐냐 하면 뼈랑 잇몸을 녹이는 애들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애를 만성염증으로 몇 달씩, 몇 년씩 끌어안고 있으면은 못 느끼시는 사이에 뼈가 녹아 내려가게 됩니다. 잇몸병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 없는 이빨 도둑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증상이 없습니다. 조금 부었다가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아파서 치과 왔더니 이거 빼야 됩니다. 엑스레이 보여주니까 뼈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이런 게 잇몸병의 전형적인 진행이거든요. 우리 팔 부러지면 기다리면 붓죠. 여기 멍이 들었습니다. 멍든 거 결국은 사라집니다. 근데 염증은 달라요.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항생제를 써가지고 세균을 없앴습니다만, 만성염증은 몸에 있는 수많은 만성염증 질환들이 사람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도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만성염증 질환은 사람을 짜증나게 해요. 차라리 죽을 정도로 아프면 약을 먹고 이겨내면 되는데 찔끔찔끔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까 잇몸병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치과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쳐 있어요. 항생제 주입하고 약 처방해서 일단 염증 없앴어요. 근데 아직도 피곤하면 욱신욱신거리고 치아가 흔들흔들거리고 잇몸이 자꾸 부어요. 이런 거는 몸의 면역 반응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면역을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기존의 생활 습관 개선되지 않으면 결코 끌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칫솔, 치간칫솔, 치실 3대장이라고 하죠. 잘 쓰시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연구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치간칫솔, 치실을 쓰시면은 자녀가 따라할 확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가족 내에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잇몸 치료를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잇몸 환자들 중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땡땡 부어서 오신 거예요. 칫솔질 좋아요. 근데 유달리 거기만 부어 있습니다. 제 눈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잡아서 빼보니까 칫솔 모가 하나 빠져가지고 박혀 있는 거예요. 칫솔 모가 빠지는 경우에 얘가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서 잇몸 관련 검색한 다음에 이상한 거 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발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증된 칫솔, 검증된 치약 쓰셨으면 좋겠는데 3,000명이 좋아요를 했습니다. 10,000명이 감탄했습니다. 전부 다 과대 광고입니다. 이런 칫솔은 쓰시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칫솔은 가장 평범하게 생긴 중간모의
정말 이렇게 생긴 평범한 칫솔들 있죠? 요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고무가 달리고 뭐 크로스 액션에 뭐 마사지 기능 다 필요 없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 새 칫솔, 그게 최고의 칫솔입니다. 잇몸 마사지 좋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좋습니다. 잇몸 마사지는 첫 번째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잇몸 뼈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마사지 좋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해요. 막 쑤시고 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하시는 건 오히려 세균을 입안에 넣어주는 거니까 일단은 손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손톱 긴 분들은 이러다가 오히려 더 찔려요. 그러니까 손톱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후비고 누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과도하게 잇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극이 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셔야지, 잇몸 마사지가 좋다고 그러면서 막 엄지검지 해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오히려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은 많은 부분에 혈관 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막 부분 쪽은 이미 혈관이 잘 들어와 있어요. 여기를 굳이 마사지할 필요는 없고요. 치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갑화치은 내지는 부착치은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혈관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근지근 눌러주면은 혈액 촉진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엄지검지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이런 잇몸들이 좀 눌리면서 혈액들이 조금 더 분비가 좋아질 수 있겠죠. 치아 사이사이에는 치간유두라고 해서 작은 잇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마사지하는 방법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칫솔 중에 끝에 고무 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고무 팁을 가지고 요 치아 안에다가 살짝 넣어서 문질러 주면은 치간유두를 마사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칫솔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너무 강하게 하거나 팁이 잇몸을 찌르게 되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가글을 쓰신다는 거는 구강에 민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하고 가글 해가지고 개운함을 안다면은 사실은 칫솔질은 끝입니다. 가글을 쓰신다고 하는 거는 칫솔질만으로 부족해, 좀 더 개운함을 누리고 싶어, 세균을 좀 더 녹여내고 싶어,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가글 추천인데, 뭐 가글도 역시 여러 가지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굳이 사실 필요 없이 적절하게 집에서 소금물을 0.9%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식염수 사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가글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가글 중에는 여러 가지 과산화수소 계열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구취 예방 목적의 가글도 있고, 가글 중에 잇몸의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선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검가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실제 대학에 있을 때 연구를 했었는데, 잇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잇몸의 건강도를 좀 좋아줘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글들을 쓰시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글 쓰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클로렉시딘이라고 하는 계열입니다. 헥사메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약국에서 1,000원 내지는 1,5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처방을 하면은 몇백 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처방이 가능합니다만, 그 가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가글인데, 이 가글을 2주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아에 착색이 된다거나 혀가 검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장기간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클로렉시딘과 같은 거는 잇몸염이 조금 심한 경우 수술 직후 요럴 때 조금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가글들은 그냥 쭉 쓰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이, 당근 스틱을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 이게 뭐냐, 오이랑 당근을 씻어가지고 썰어서 스틱 모양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시는 그 하얀 투명 컵 있죠? 거기다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수시로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몸에 좋냐? 첫 번째, 냉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청량감이 잇몸의 열을 좀 내려주고요. 두 번째가 씹는 효과만으로도 타액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러면은 자정작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얘네가 섬유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는 것만으로도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치대들을 꽤 잘 닦아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이 당근 스틱을 처방해가지고 잇몸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오이 당근 스틱이 잇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서 한번 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잇몸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가 주기적인 스케일링인데, 나라에서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보험 급여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7,000원, 야간에 오시거나 주말에 오시면 18,000원, 이 정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급여로 받으시면 잇몸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치근 활텍술이라고 해서 비용은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 부분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치은 연화 소파술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진짜 깊은 치석과 염증을 긁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시술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치주 치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치주 전공을 한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계별 치료를 통해서 잇몸을 꾸준히 깨끗하게만 유지한다면은 잇몸 건강 꽤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을 잘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외에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 제1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검색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네이버든 구글에서든 잇몸 관련해서 검색을 하셨겠죠? 유튜브에서도 잇몸 검색을 했겠죠? 그거를 인스타그램이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람 잇몸 환자구나 라고 해서 광고를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잇몸 관련된 광고들이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최근 들어서 사실은 과대 광고로 영업 정지까지 받은 업체들이 하는 광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잇몸 유산균이 잇몸을 며칠 만에 끌어올렸다, 그걸로 3,000명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치약은 가루 치약이라서 칫솔 위에 뿌려주면은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이 잇몸을 개선시켜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다 사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연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광고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만 보면은 이거는 진짜 기적의 약물인 거예요. 와, 이거 치과 의사들이 우리 안 가르쳐 줬구나 라고 하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된 제1의 법칙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단 나온다고 하면은 흔히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일단 거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올리는 게 TV 광고에 올리는 거에 비하면은 비용이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우리 TV 광고에 보시면 뭐 인사돌 이가탄 광고하면 연예인들 나오죠. 억대 광고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재력이 있는 회사가 연구하고 해서 나온 재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 광고는요, 정말 몇천 원 단위입니다. 몇만 원 단위면은 광고를 수만 명한테 뿌려주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연구 전혀 안 한 그런 걸 만든 분들이 팔기에 딱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 안 좋은 사람들만 타겟팅을 해서 정밀하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치과 의사들은 인스타에 나오는 잇몸 광고들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실제 많은 분들이 속아서 돈을 날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었으면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생의 쭉 주기를 봤을 때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단 것도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생활이 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칫솔질도 사실 좋아지기 때문에 어릴 때만큼 충치가 잘 생기진 않아요. 특히 어린 유치 시절에는 치아가 더 작고 약하기 때문에 충치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이 되어가면은 성인 영구치는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충치가 웬만해선 잘 안 생기죠. 다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의 면역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잇몸병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무너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하지만 분명 예방하고 충분히 관리하면은 잇몸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쓰는 방법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건강구조대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충치보다는 잇몸병에 더 취약한 연령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연구에 따르면은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잇몸병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고요. 점점 고령화로 가면 갈수록 잇몸병 환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관리 잘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온몸 관리도 잘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